자, 최근에 가공하고 있는 50-50 높이 25짜리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요 가공 조건을 이렇게 내놔봤는데 요 조건대로 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가공을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그릴 때 원점은 여기였지만 캠의 원점은 요 아래 좌측 하단이 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대로 이제 캠을 한번 짜본다면, 자, 먼저 이제 쭉 글자로 적어 놓은 건 없지만, 자, 캠에 들어가자. 시작, 매니팩처링. 지금 요런 영상은 우리가 3D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캠 제네럴의 밀 컨투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 한번 쭉 다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그림을 그린 데가 자동 원점이 돼 있고, 지금 저는 여기서 끝냈기 때문에 이 뷰가 나오는데, 일단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원점과 파트 소재 안전 높이 정도를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습장에서 이때까지는 이런 형상의 가장 밑을 원점으로 잡아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MCS 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원점의 위치를 옮기겠다. 그리고 좌측 구석을 찍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방향이 뒤틀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XYZ 방향이 뒤틀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내려가는지 보시고 확인. 그럼 됐다 이겁니다. 됐다.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림의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W 누르면 없어지고 봐도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조심한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Z0 지점인 겁니다. 밑에가. 그럼 우리는 안전평면, 간격 옵션 평면 해가지고 안전평면이 100으로 하죠. 그럼 요 밑을 평면을 찍었을 때 여기서 위로 100 밑으로 가버렸는데 이거 반대로 여기서 위로 100 이렇게 여기가 안전 높이이고 실제로는 100이 양수 100입니다. 그래서 요게 Z100을 안전 높이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코드에는 각 공정마다 길이 보정 코드 G43 뒤에 Z100점 H하고 공구번호와 각 공정 끝에 G00 Z100으로 빠지는 코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의 효과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다. 그래서 안전 높이를 Z100으로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파트는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우리가 그린 거 파트는 그린 거 확인. 소재는 자, 자동 블럭에서 보세요. 자동 블럭에서 가로 50, 세로 50 요거는 됐고, 높이가 25입니다. 25. 이 도면에서 최고 높이를 나타내는 요것이 21이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Z 플러스 방향으로 3mm 이렇게 하시면은 소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하다가 이렇게 소재를 주는 게 귀찮은 경우에는 소재를 또 그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50, 50에 25짜리 소재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 자, 그 상태에서 실제 가공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계 공구뷰로 가서 요 조건대로, 아마도 이제 최부기 쌤이 아침에 요걸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가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직접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대로 공구를 만들어 보면, 자, 공구 생성 첫 번째 T1번 10파이 엔드밀이다. 10파이 엔드밀인데 요거는 황사기니까 우리는 RF 이렇게 보통 적겠습니다. 그래서 직경과 10 111 1번 확인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공구 똑같이 T2 10파이 요거는 FF다 해서 자, 10파이 정사 공구 2번. 혹시 공구 번호가 바뀌면 알아서 자기가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6파이, 4파이, 2파이 볼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T3 볼밀 6파이 6 333 요 조건 그대로 다시 볼밀 T4 4파이 3mm 444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자기도 모르게 요 직경과 공구번호 이런 거를 막 똑같이 적어버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5번 이런 확인 염두해야 됩니다. T5번 5mm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직경이 5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직경이 2 5번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 형상이 이런 골목길이 좀 좁을 때 오늘처럼 좁을 때 10파이짜리가 못 들어가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T6번 8mm짜리 엔드밀 두 개를 황상용 RF 8666 마지막으로 T7번 8mm짜리 여기 FF 정상용 이렇게 일단은 777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제가 777 이렇게 적은 거에 첫 번째 거는 T7이라는 뜻이고 공구번호 조정 레지스터는 H7 길이 보정할 때 쓴다는 뜻이고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D7이 이렇게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D7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처럼 저처럼 헷갈리지 않은가 이런 거를 1, 2, 3, 4, 5, 6, 7 이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수 10파이, 6, 4 6파이, 4파이, 5파이 이거 실수인 거죠. 그죠? 이거 5번은 이렇게 할 게 아니었고 원래는 여기 뒤에다가 파이수 2를 적으려고 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실수를 없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해볼게요. 지오메트리 뷰에서. 그래서 기본은 5개의 공정이다. 기본은 5개의 공정 형상에 따라서. 자, 황삭을 10파이로 할 수도 있고 8파이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황삭이 만약에 모자르다 싶으면 많이 못 깎았다 싶으면 이 사이에 1, 2번 사이에 중삭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삭을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 레스트 밀링 배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제가 공구를 처음이니까 감이 약간 안 잡힌다. 여기 10파이짜리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일단 넣어볼게요. 캐비티 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1번 황삭 10파이짜리 공구 워크피스에 여기서 그런데 러프를 하면 1mm 너무 크게 남으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0.1mm를 하기 위해서 러프 1mm, 세미 피니시 0.25mm니까 우리는 그냥 피니시 해놓고 들어가서 0.1씩 남기겠습니다. 황삭 때는 절차 경력 지정 안 해도 되고 자, 파트 따르기 한방향 가공으로 공구 간격은 평평한데 50%가 5mm 간격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75인데 저는 좀 값을 바꿨죠. 일정하게 오늘 정해준 것이 3mm씩 깎겠다 이겁니다. 3mm씩. 황삭 때는 깊이를 3mm씩 깎겠다. 간격은 보세요. 5mm 되어 있으니까 간격은 50% 5mm. 그리고 이속 및 속도에서 지금 10파이짜리니까 스핀들 속도가 3300에 이속률 500. 그리고 들어갈 때 조금 천천히 들어가려면은 진입할 때 25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요거를 모의 가공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저 안에 골목길을 야가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골목길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의 가공을 해보면 골목길을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두고 볼앤드밀을 쓸지 그러니까 10파이짜리로 하고 볼앤드밀을 써가지고 안쪽을 먼저 팔지 그 다음에 아니면 황삭을 아예 저 골목길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6번 8mm짜리로 한 단계 낮춰서 한번 황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모의 가공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런 형상은 8mm로도 지금 보세요. 전혀 못 들어가고 있죠. 전혀 8mm로도 안쪽에 골목에는 지금 전혀 못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정삭을 바로 하게 되면 보랜드 밀이 좀 부서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랜드 밀이 부서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안쪽에 막 골목길을 팔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파이든 8파이든 그럼 저는 어차피 다 못 깎으니까 큰 공구가 나을 것 같아서 황삭은 일단 큰 공구로 하겠습니다. 큰 공구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자, 이 표에는 없지만 이 표에 없는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게 기본 그 가공 어떤 경로지만 이 표에는 없지만 이 사이를 아예 못 봤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정삭들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형상일 경우는 공정 중에서 사이사이를 팔 수 있는 요 레스트 밀링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레스트 밀링 이걸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 레스트 밀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캐비티와 같은 속성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밑에서 다르게 정의 좀 다르게 해보고 그런데 방금 10파이 엔드밀도 8파이 엔드밀도 이 골목길로는 못 들어갔으니까 또 해볼 필요는 없고 저거보다 작은 이제 6파이를 넣어본다 이겁니다. 6파이. 그럼 선생님 제일 작은 2파이 넣어가지고 바로 해보죠. 그러면은 공구가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8파이 보랜드 밀이 있다면 그거부터 넣어보겠는데 8파이는 없으니까 보랜드 밀 중에서도 제일 안정성이 있는 굵은 거 6파이를 일단 넣어서 또 피니시에서 요거 아까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보니까 아까 제가 캐비티 할 때 0.1mm씩 남길 거다 그랬죠. 0.1mm씩. 그래서 피니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닥 같은 거 안 남길 텐데 절삭 매개 변수에서 스톡에서 측면과 바닥에 0.1을 저는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0.1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황삭을 하고 바로 이게 평면 정삭, 급경사 정삭, 완만한 정삭, 잔삭인데 지금 이 영상은 저기 표하고 다르게 중삭을 한번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삭도 6파이짜리 보랜드 밀로 일단은 3번으로 피니시하고 또 0.1 주겠습니다. 피니시로 주겠다. 그러면 얘는 약간 중삭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크게 얘를 뭐 변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변경하라면 변경하셔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먼저 절삭 매개 변수에서 0.1을 남긴다. 이게 보랜드 밀입니다. 이제 0.1을 바닥과 벽에 남긴다. 그리고 가공 조건은 요거는 따로 지금 적어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비슷하게 3000 요게 일단은 3300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으로 하는데 이게 보랜드 밀 작아서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250으로 황삭과 같은 조건으로 돌렸을 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 골목길을 이제 가공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정을 안 했지만 요렇게 가공 경로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우리가 낮출 수 있지요. 일단은 요거를 해서 모의 가공을 중삭입니다. 모의 가공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6파이짜리로 제법 이제 골목이 됐다. 그리고 이제 4파이짜리로 정삭을 하든지 아니면 또 4파이짜리로 한번 더 중삭을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고 방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요거 좀 내리고 싶으면 각 공정에서 비절삭 이동, 급속 이송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급속 이송 간격 공구 축되어 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안전 높이까지 요거를 자 간격 절단면 요런 걸로 밑에서는 간격 절단면으로 하는데 이유는 요걸로 했을 때 가장 캔버스에서 오류가 안 생긴다 그럽니다. 가장 캔버스에서.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너무 형상에 붙어서 불안하게 움직이면 진입의 높이를 올려주면 된다 그랬지요. 요게 너무 낮아가지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진입의 높이를 올려주시면 된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삭을 하고, 황삭도 이게 좀 전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방금과 똑같이 올라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비절삭이송에 급속이송에서 간격 공구축을 간격 절단면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요 움직이는 높이를 조금 높게 하고 싶으면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요 높이를 좀 높여주면 된다 그랬죠. 요 높이를 높여준다. 자, 확인하고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던,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좀 낮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계산을 새로 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모여서 이제 황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삭을 이 표처럼 한 번에 칠지 지금처럼 두 번에 나눠 칠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양을 보고. 오늘처럼 이런 골목길에 황삭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중삭을 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모의 가공을 한번 빨리 해봤을 때 요 정도 남아있으면 나머지 이제 4파이짜리로 잔상을 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저하고 최봉쌤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정삭을 했을 때 가장 조도가 좀 괜찮더라. 먼저는 10파이 평엔드밀 내지는 8파이 평엔드밀로 정삭용으로 평평한 부분을 먼저 정삭한다. 평평한 부분. 요거는 2D 가공입니다. 2D 가공. 평평한 부분을 정삭한다. 그리고 급경사 부분을 정삭한다. 완만한 부분을 정삭한다. 자, 정삭을 3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공정을 넣는데 평평한 부분 정삭한다는 거는 요 밀컨투어의 3D 가공에는 없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자, 밀플래너. 물론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밀컨투어 여기서 요거를 골라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골라도. 근데 어쨌든 평평한 곳을 밀 때는 효율이 밀플래너에 면 찍어서 하는 이런 가공이 더 편하다 싶어서 요리로 왔고, 1번 공구든 2번 공구든 뭐 8파이짜리 아까 안 썼으니까 이번에 일부러 그냥 8파이짜리 정상용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 자기가 8파이를 쓸지 10파이를 쓸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8파이짜리 정상용으로 피니쉬로 들어가서 먼저 여기 정삭이니까 여기서 절삭 영역 평평한 거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 위에 평평하고 여기 평평하고 여기 평평한 곳. 그런데 못 들어가는 곳은 안 들어가겠죠. 골목 안에. 그래서 평평한 곳들을 먼저 여기 보면 3100에 600으로 자 지금 여기 파트 따르기로 지금 5mm씩 옆으로 움직이면서 어차피 0.1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최종 바닥 스톡이 0이면 되고, 여기서 남아있는 거리가 0.1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0.1 뭐 절삭단 깊이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안 맞추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닥 깊이가 0이면은 자동으로 다 깎는다 이겁니다. 근데 또 배우는 입장이니까 맞춰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송미 속도로 가서 3100에 우리가 600으로 평평한 부분 정삭을 하기로 했고, 진입할 때는 조금 들어가는 속도에 이제 반 정도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면 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서 평평한 부분을 깎게 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은 억지로 들어가서 깎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 세 군데를 깎은 거죠. 첫 번째 요 위에 부분, 두 번째 요 부분, 요 높이의 요 부분 1.5층,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그럼 선생님 요 안은 평평한데 왜 안 깎습니까 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은 파트를 치게 되니까 못 들어간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 근데 그냥 보내님을 정삭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정삭 부분을 이렇게 2D 가공으로 넣었고, 물론 3D 가공에 밀 컨투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진 부분 정삭을 하기 위해서 자, 공정을 넣겠다. 밀 컨투어에 이렇게 G레벨 프로파일, G레벨 프로파일이
형상의 이런 부분을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부분이고, 경사진 부분이라고 해서 90도로 경사진 부분은 이걸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90도로 경사진 부분은 평행드 밀로 밀어버리면 끝이다 입니다. 자, G레벨 프로파일로 정삭 공구는 저는 4파이로 하겠다. 또는 뭐 그날 상태를 보고 2파이로는 정삭을 하진 않겠지만 6이나 4짜리로 여러분들이 경사진 부분을 정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절삭 영역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랑 얘는 좀 전에 평평한 부분에서 다 가공했다 이겁니다.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요. 보세요. 여기는 가공 못했으니까 얘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 벽면은 다 가공했으니까 뺐고, 그래서 이 정도를 가공 영역으로 설정해 두고 정상용으로, 자, G레벨 프로파일에서 우리는 요거 한다 했습니다. 급경사 제한으로 하고 경사진 부분만으로 하고 조도가 좋도록, 여기서 절삭당 공동 깊이를 정삭이기 때문에 0.3 정도로 하겠다. 0.3. 그리고 이속 및 속도를 지금 8,000에 2,000 정도로, 선생님 8,000에 2,000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깎을 양이 이제는 많이 없다 이겁니다. 진입 때 1000으로. 여기는 골목길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좀 무리가 된다면 나중에 조절해 보시고, 그래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G레벨로 해야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을 일정 간격으로 잘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급경사 전용의 기본값이 65도이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요거를 뭐 30도, 20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요런 가공들이 더 나오도록, 그러니까 좀 전에 보세요. 65도일 때 계산을 하면 요런 안쪽 요런 부분이 가공을 아예 안 한다 이겁니다. 아예 안 한다. 그래서 급경사 전용이지만 조금 더 완만한 뭐 30도, 20도, 어차피 경사가 진 거는 뭐 마찬가지니까 해서 가공을 시켜주면 안 들어가는 부분도 가공이 되고, 특히 얘를 쓰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G레벨을 할 때는 핵심 설정이 절삭 매개 변수에서 연결해서 한 바퀴 완전 뺑 도는 놈은 형상을 타고 올라가라. 특히 밑에서는 파트의 램프 이렇게 각 층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듯이 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못하는 구간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다 확인하고 끄면 됩니다. 그냥 한 바퀴 뺑글뺑글 다 못 도는 구간이 있다 이 말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된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설정을 바꿔서 타고 올라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삭 속도 좋고 요까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제가 모의 가공을 해보면 지금 처음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의 가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황삭, 중삭, 정삭인데 지금 경사면 아직 안 된 것은 정삭 완만한 면 해줄 거니까 요것도 4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공정을 넣겠다. 우리는 정삭 면을 찍어서 컨투어 에어리어 면을 찍어서 정삭하겠다. 4파이짜리로 똑같은 영역을 선택 안 됐죠. 절삭 영역에서 측면을 보면서 아까 G레벨이 했던 부분과 똑같은 걸 하고, 가공 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건 빼주면 되고, 확인. 이번에는 영역 밀링 설정 요리로 들어가서, 자, 비급경사, 경사가 안 진 곳, 그러니까 평평한 곳, 완만한 곳을 위주로 하겠다. 아까 30대에서 여기 30대 보겠습니다. 완만한 곳. 그리고 약간 한번 내려가면 다 가공하고 나오는 외곽 다르기로 스텝 오버를 간격을 0.3mm 간격으로 역시 가공을 하겠다. 여기가
간격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또 8,000에 2,000, 1,000으로 진입. 8,000에 2,000 진입을 1,000으로 이렇게 두고 계산하면 아까 경사진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완만한 부분. 그런데 하나 약간 아쉬운 거는 요거 보세요. 이 평면은 사실 이쪽만 가공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죠? 이거를 위해서 여기를 다 돌았네요. 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형상에서 사실은 이 바깥은 평평한 부분이라서 다 깎인 것 같은데 요것만 지정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요 부분 안쪽의 부분만 지정할 방법이 요 가공법에서는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돌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은 가공이 다 안 됐다 아까 보고. 그래서 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 전체를 이렇게 돌려보면 황삭 10파이짜리로 황삭, 다음에 6파이짜리 보랜드밀로 중삭을 한번 했죠. 중삭. 그리고 평평한 부분 0.1 남은 부분을 깎아주고 완만한 부분을 정삭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아까 엔드밀에서 깎았기 때문에 굳이 뭐 더 깎이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보세요. 여기 완만한 부분에서 방금 보셨지만 여기는 뭐 도남 안 하죠. 사실 도남 하나. 그렇다면 여기는 어차피 내가 이런 잔 보랜드밀 어떤 물결을 새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평평한 부분을 깎을 때 이거 자기 선택입니다. 평평한 부분을 깎을 때 여기를 빼버려도 어차피 여기는 좀 이따가 4파이 보랜드밀이 뺑글 돌면서 깎을 거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엔드밀로 이렇게 깎을지 이런 건 자기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를 평엔드밀에서 처리를 안 하고 저 단을 처리를 안 하고 여기 상처가 버렸죠 제가. 요 단을 평엔드밀에서 건너뛰고 다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제가 정삭 보랜드밀 정삭할 때 저기를 같이 밀어버릴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뭐 스토리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보랜드밀 자국을 잘게 낼 거기 때문에 비칠 자국 같이 낼 거기 때문에 뭐 보랜드밀을 하겠다 또는 그게 싫어서 뭐 평엔드밀로 그냥 가공을 하겠다. 지금은 저기 정삭을 안 했기 때문에 4파이 보랜드밀로 완만한 부분을 칠 때 저기도 이렇게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홍색으로 가공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제 가공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방금 이제 요거 또 선택을 할 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잘 가공이 된 곳이다. 평면이다. 평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깎을 게 없는데 자꾸 깎는 거를 에어 커팅이라고 합니다. 에어 커팅. 이런 에어 커팅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빼주고 다시 경로를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내가 끝내기 전에 요 R을 따라서 한 바퀴 공구를 딱 맞도록 돌려주고 싶다. 요럴 때 이게 1R이니까 공정 요 세 개가 잔삭인데 첫 번째 잔삭은 자 2파이짜리 보랜드밀을 넣었을 때 피니쉬로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 돌아갑니다. 보세요. 계산하면 1R짜리는 자기가 알아서 돈다 이겁니다. 한번 선택을 안 해도. 근데 혹시라도 나는 꼭 요거 주변만 한번 돌리고 싶다. 이럴 때는 요렇게만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다른 데는
돌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할짜리가 있지만 이 부분만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안 돌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선택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2파이짜리 볼앤더 밀로 돌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한 바퀴씩 지가 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 한 바퀴보다 한 3바퀴씩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잔삭 공정 중에서 그 다음 거 플로우 컷 멀티플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걸로 들어가서, 방금 한 바퀴 도는 거는 봤으니까 측면당 스텝 오버수 여기다가 1을 적으면 방금 경로에서 위아래로 한 번씩 더 돈다 이 말입니다. 위아래로 한 번씩 더 돈다. 스텝 오버는 다시 공구 간격은 이게 이제 한 바퀴 이상을 돌리려고 하면 1하고 0.2나 0.3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금 형상이 안 크니까 자잘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계산상으로는 방금 돌았던 거에서 위아래로 한 번씩 더 돌아서 3번씩 돈다. 3번씩 이렇게 돈다. 그리고 나는 여기는 R이 없어서 안 돌리고 싶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쪽이 빠진 만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방금 내가 빼고 싶었던 부분은 빼고 싶었는데 또 가공을 하나요? 가공은 안 하고 이렇게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한 8,000에 500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뭐 3번을 돌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아마 이거는 어차피 1할짜리니까 2파이가 한 번 돌면 되니까 공정 한 바퀴 도는 플로우 컷 싱글 들어가서 그냥 8,000에 500으로 뭐 선택할 필요도 없이 8,000에 500 정도로, 또 진입할 때 250 정도로 그냥 계산해서 한 바퀴 도는 걸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려갈 때 얘가 지금 보세요. 내려갈 때 이렇게 일자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일자로. 맞습니까? 자, 이거 일자로 내려가면은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일자로 내려가도 닿을 게 없으니까 흉이 안 생기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내려가도 구배가 져 있기 때문에 닿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구배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면은 어떨까요? 방금 이 면은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공구가 닿으면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닿으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닿으면서 내려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공구 자국이 남는다거나 벽면에 그런 게 싫으면 이런 걸 확인해서 비절삭 이동 진입해서 저렇게 일자로 안 내려가도록 하는 설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뭐 측면에서 약간 돌면서 내려간다는, 이게 원호 공구의 평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호를 그리긴 하는데 약간 다른 걸로 접선에 옆으로 간다거나 파트 수전 약간 다른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보겠습니다. 진입해서.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때 다 비슷하네요. 요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비절삭 이동 진입 내려가면서 벽면에 약간 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선형, 나선 원호들은 지금 수직으로 가면서 원홍이 선형은 옆에서 나선, 뭐나 좀 전에 이제 공구축의 수직, 공구축의 평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잠깐. 그래서 제 생각처럼 약간 바뀌지는 잘 않는데 이런 거는 해보고 결과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면서 혹시라도 벽면을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자국이 생긴다. 그러면 비절삭 이동에 진입해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는 이유는
요 안쪽에 다른 것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구배가 된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선 이런 걸 해도 나선은 약간 돌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별로 다른 표는 안 나네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지금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좀 값을 바꿔 보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90도인 벽은 내려가면서 공구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닿아서 내려가면, 아까 첫 번째 것이 원호 공구축의 평행 내지는 수직이었는데,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의 가공해서 여기에 공구가 딱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면 이게 벽에 탁 닿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벽에 탁 닿아 있기 때문에 약간 간격이 있나요? 여기 내려가는 자국이 조금 생길 수 있다. 90도인 벽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낮추고 싶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거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공정을 보면 여기 표에는 5개가 있지만 중삭, 레스트 밀링을 하나 추가해서 6개를 넣었는데, 저의 전체 공정은 2D로 한번 이렇게 보면 10파이로 상삭, 파트 따르기, 한방향 가공, 6파이 보랜드밀로 요거 다음에 골목 사이를 조금 칠 수 있는 중삭, 그리고 혹시라도 정삭할 때 골목 사이에서 4파이 공구가 깨졌다거나 하면 4파이로 다시 중삭을 좀 더 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면 G레벨 완만한 부분, 컨투어 에어리어, 그리고는 한 바퀴씩 도는 잔삭,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표가 안 나지만 3D로 이렇게 빨리 돌리면, 3D로 빨리 돌려볼게요. 3D로는 이렇게 빨리 돌려보면, 여러분들은 먼저 오후에는 이제 캔버스 가공도 한번 해보겠지만, 캔버스 가공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요 5층에서는 캔버스에서 돌아가면 돌아간 걸로 치겠습니다. 자, 황삭, 중삭, 정삭, 이렇게 해서 자, 3D로 정사까지 이렇게 한번 다 해보고, 자 그리고 정사까지 이렇게 다 됐을 때, 잔사까지 다 됐을 때 여기서 색상별로 두께 표시해 가지고 조금 과하게 깎인 부분, 아닌 부분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요 벽면들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얘를 가공하고 싶다면 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 특히 보통 이때는 프로그램 순서뷰 가서 이렇게 펼쳐서 혹시라도 이런 값들을 안 넣은 게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비에 가서 돌렸는데 F나 S 값을 0을 해놨다. 왜냐하면 F, S 값은 원래 공정에서 기본값이 0이다 이겁니다. 0, NX에서 0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0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다 넣었는지, 또 혹시 공구 번호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입니다. 또 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러면 한 20분 전후인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러면은 뭔가 잘못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황삭인데 0.3씩 깎으라고 했다거나 막 그런 거. 그게 아니라면 확인해보고, 자 코드를 평소 우리 출력하는, 자 최봉희 선생님 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요 미쯔비시 M70 장비에 포스트로 코드를 뽑아서, 저희는 요 코드가 나오면 수정 없이 캔버스 안 돌려보고도 쭉 가공해도 문제없다라고 좀 여러 번 파악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저장 장치에 이렇게 해놔 볼게요. 저는 오늘 처음 했던 거를 자 1번 .nc 이렇게 뽑아보고 제가 캠까지 다 된 이 파일을 자 1번 01 캠 피니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고 들고 다녀야 혹시라도 뭔가 잘못됐을 때 밑에서 빨리 고쳐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했었던 NC 파일과 캠 파일을 우리 공유 폴더에 이렇게 넣어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첫 예제는 조금 이제 시간이 들었지만 이번 예제부터는 조금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후부터는 1시간 하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0분 정도를 들여보고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쭉 20번까지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